사업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좀 해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화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히 사업화 중에서도 이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기술 사업화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와 더불어서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단순한 사업 모델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그런 사업 모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은 첫 번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경쟁 기업보다 보다 많은 그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본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구성 요소로서 설명이 되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경영 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게 바로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산업 환경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영 활동에 있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 즉 기업의 경쟁력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기업의 경쟁력,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은 곧 그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지출 비용이 기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적인,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원과 더불어서 인적 자원, 경영 환경 자원, 또 금전적인 자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경영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의 요인이라든지 그 기업의 위치라든지
또는 기업이 지출이 감당이 가능한 그런 비용적인 규모라든지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이 되는데 곧 이러한 요소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로 해서 이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사업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업의 환경 조건들을 살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기업들의 창업의 형태라든지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우리가 살필 때 바로 이런 사업화 요건들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 주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창업의 형태들을 보면은 기술 창업보다는 일반 창업 형태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었고 이는 곧 창업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근래에는 창업 중에서도 사업 중에서 특히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관점들이 굉장히 세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더불어서 그 생산물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의 기본 개념,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사업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개념의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업화와 관련해서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용어들을 보면은 상용화 또는 실용화, 기업화 이런 요소들이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좁은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상용화라는 개념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넓은 의미, 즉 광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상용화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요.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 계획의 수립과 또 아이디어의 창안을 통해서 연구 개발 및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사용을 해서 신공정, 신제품 또는 기존 공정과 제품을 개량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을 하거나 또 새로운 수명주기를 창출해내는 것 이게 바로 상용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상용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통한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시장에 출시가 되고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들, 즉 상품의 수명주기까지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게 넓은 의미에서의 상용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으로 중간 단계의 개념에서의 상용화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범위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용화에 대한 중범위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연구 개발된 그런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시제품을 제작을 하고 또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을 하는 단계, 즉 제품의 시장이 도입되기 전 단계까지를 우리가 상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중간 정도의 개념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의 단계를 우리가 상용화라는 개념으로 중간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매우 좁은 의미의 개념, 실질적인 그런 개념의 의미로 우리가 상용화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면
자체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조달을 통해서 획득한 그런 신기술을 생산활동, 즉 엔지니어링 및 제조공정 활동에 투입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러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을 출하해서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협의의 개념에서의 상용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용화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넓은 의미의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중간 의미의 개념, 좁은 의미의 개념까지도 우리가 상용화에 대한 개념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용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겠습니다. 실용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수명 주기나 기술의 수명 주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어떻게 도입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사업화를 결정하거나 또 제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까지의 개념을 우리가 실용화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실용화의 개념은 과학기술을 다루는 그런 분야나 또는 그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업화라고 하는 것은 연구 개발을 통하여 창출된 그런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도입이 되어 영리를 창출함에 있어서 기업으로 집단화되는 그런 과정이며 장기적인 그런 전략 관점에서 기술의 채택, 또 생산, 마케팅 활동 및 시장 개척 활동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업화다라고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화라고 하는 것은 사업화 및 또 사업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대동소이하게 사용하는 개념이면서 산업과 관련해서 주로 민간 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의 정의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사업화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 사업화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부분의 영역과 민간 부분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공 부분의 영역에서는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와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겠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기술 사업화와 이전기술 사업화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가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 R&D 자금의 투입을 통해서 개발된 그러한 기술들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을 시키고 사업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에서 우리가 공공기술 이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 부분의 두 번째로서는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이 되고 거기서 개발한 그러한 기술들을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인력, 즉 교수나 연구진들로 하여금 직접 창업이나 사업화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간 부분에서는 민간 부분의 자체기술 사업화를 우리가 내용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체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을 하였거나 또는 공동으로 개발한 그러한 기술들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자체기술 사업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전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판매 희망자 또 기술의 구매 희망자가 상호 연결되어져서 민간 부분에서 해당 기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사업화하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이전 기술 사업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두 가지, 크게 네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공 부분에서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즉,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개발한 그러한 기술들을 민간 부분에 이전시켜서 사업하는 것, 이걸 우리가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라고 이렇게 앞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는 주로 민간 기업들이 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민간 기업의 규모에서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사업의 규모 내지는 사업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의 개념, 큰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의 규모에서 할 수가 없거나 또는 민간 기업이 직접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거나 또는 대형 국책 산업 내지는 기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간 기업을 독려하면서 이러한 산업들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사용하는 게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의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기술 확산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그런 개입이 되면서 기술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학이나 또는 공공연구기관들이 직접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직접 창업을 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직접 기술을 개발한 담당자들에 의해서 사업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품화하기까지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게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품 개발 이후에 마케팅이나 또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노하우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가 2000년대 초반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기술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바로 이러한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실험실 창업, 어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이런 형태의 창업들이 최근에는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자체 기술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이 자체 기술 사업화는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 기술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자체 기술 개발 사업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전 기술 사업화는 기업이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기술을 도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반드시 이익이 실현될 수 있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술을 완전히 소화를 하고 흔한 기술들을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보다 좋은 그런 기술로 창출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것이 반드시 후속 조치로 따라야 되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 기술의 사업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안고 있는 어려운 점, 기술 사업화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기술 사업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단계별로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시장 개척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생산을 통해서 시장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무엇보다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술정보 수집이라든지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 사업화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기술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술 혁신 과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기술 혁신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과정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을 다르게 할 수 있으나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즉 아이디어 형성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사업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형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형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나 기술적인 그런 제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욕구와 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아이디어 형성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혁신적 신제품의 개발 과정은 시장 수요나 또 사회적 요구 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업적 성공 여부는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곧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최종 상업화 단계까지 성공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성 단계에서 상업적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좀 뽑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나 또는 사용자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체계적인 그런 정보 소집을 통해서 시장 수요와 기술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연구 개발에서부터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긴밀한 상호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서 원활한 정보 소통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 경영자의 관심과 지원이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 정책이나 또 정부의 지원, R&D와 관련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는 중요한 그런 요소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단계는 아이디어 형성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기술 개발의 프로젝트로 공식화 된다고 하면은 그 목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해결 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해당 기술
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또 연구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이 바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게 바로 문제 해결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술의 난이도나 또 연구 기간, 비용, 또 연구 인력 수준 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의 능력이나 또 조직이 얼마나 부합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업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화 단계는 기술을 신공정을 통해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업화 단계다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가 요소가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술을 평가할 때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사업화 단계의 결정적인 그런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 기술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이 사업화의 가장 주된 성공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업화 단계에서는 앞에 아이디어 단계나 문제 해결 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그러한 투자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